안녕하세요. 저는 유재훈 교수님 연구실에서 지금 숙박통합 과정으로 3년차 끝나고 4년차 들어가는 윤정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이제 뇌연료 해석에서 공동맥 포디플로 MRI 경계 조건이 불확실성 정량화라고 제목을 썼는데요. 정확히는 저희 ERC 센터에서 그 경동맥 포디플로 MRI 그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경계 조건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이런 그 과정에서 그 있었던 그 과정에서 했던 연구들을 이제 좀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저는 발표는 이제 연구 배경이랑 그 사전 연구 진행했던 거 그리고 본 연구로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대상은 뇌동맥류입니다. 뇌동맥류는 이제 뇌동맥이 일부분이 국소적으로 팽창하는 질환으로 이게 파열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우 위험한 질환인데요. 현재는 이제 CT 등 그 위료 영상을 이용해서 동맥류의 크기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로 크면 치료를 하고 작으면 치료를 하지 말고 두자. 이런 쪽으로 보통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마다 혈관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그 혈관 형태에 따라서 작은 동맥류도 어떤 경우에는 위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족한 정보를 채우고자 저희가 CFD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뇌동맥류의 그 혈류역학적, 그, 혈- 뇌동맥류를 혈류역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환자 특정 뇌동맥 혈류 해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해석에 있어서 이 뇌동맥은 이제 뇌동맥은 특이하게도 유입되는 혈관이 이제 좌우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으로 이제 네 개의 입구가 동시에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입구 혈관들에서 올라와서 위쪽에서는 이제 서프로브 윌리스라는 그 서로 교통동맥을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리 모양 구조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뇌동맥 상의 어떤 지점에서 혈류역학은 이 네 개의 입구 유량이 영향을 모두 받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경동맥 포디플로 MRI인데요. 포디플로 MRI는 시간에 따른 혈액 속보장을 이제 3차원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이제 경동맥 부분을 촬영하게 되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제 양쪽 내경동맥과 척추동맥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량을 계산해서 저희가 혈류 해석에 사용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약간 단점이 있다면 이게 경동맥 포디플로 MRI 특성상 이 특정, 유량을 측정하는 단면에 따라서 그 유량 값이 약간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런 편차가 뇌동맥 CFD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사전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케이스는 저희가 한양대학교 병원에서 경동맥 포디플로 MRI를 촬영한 환자 한 건에 대한 한 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고요. 이때 사용한 데이터는 두 개의
두 개 내 매도 두 개 내 혈관 MRA 그리고 경동맥 MRA 그리고 여기는 보디플로 MRA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저희 저희가 사용하는 해석 조건은 말씀 거의 매 거의 업데이트 할 때마다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한데 입고 조건으로는 이제 4개의 혈관에서 각각 유량 조건을 주게 되고 출고 조건으로는 윈드캐슬 3 엘리멘트 모델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고 조건 유량 분배는 저희가 아직 그 환자 스페시픽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문헌 기반으로 일단 유량을 분배를 하고 혈압 범위를 적절하게 맞추는 식으로 그 경계 조건을 튜닝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조건은 아래 다음과 같고요. 이 사전 연구에서는 입구 유량을 추출할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전 연구를 진행할 때는 이제 혈관 모델이 중심선을 따라서 여러 단면을 생성한 다음에 각 단면에서 유량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입구 조건으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제 1번부터 10번까지 입구 조건을 해서 총 10개를 추출했고요. 그 유량 그래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을 적용해서 분석, 그, 저, 그 조건들을 적용해서 이제 뇌동맥 해석을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결과를 분석할 때는 여기 보이시는 것과 같이 뇌동맥류의 벽면에서 다음과 같은 편차, 세 지표가 얼마나 큰 영향을 받았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콘토, 일단은 그때 사전 연구 당시 결과인데요. 콘토상으로는 이제 그 슬라이스 중에 유량이 최대인 것과 최소인 것 사이를 비교해보면 각 범위 자체가 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시아 스트레스의 경우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OSI 같은 경우는 무차원화된 변수기 때문에 OSI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RRT도 역시 RRT는 이제 타임 RRT는 이제 월시어 스트레스가 역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각 범위 자체는 차이가 좀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비교해서 이 사전 연구에서 그, 괜찮았던 게 저희가 이게 해석 진행할 때 여러 단면 유량을 전부 다 평균 내서 평균 조건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해석을 같이 진행했었는데 그 평균 유량을 적용한 결과와 모든 해석 결과의 평균이 거의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단면별로 유량 계산해서 평균 내서 그걸로 적용하면 해석을 쓸만하겠구나 이런 결론을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다만 이제 단면별 유량에 따라서 이제 OSN이나 RRT 같은 경우는 좀 국소적으로, 국소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은 부분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맥류 벽면에서 지표값을 전부 평균 낸 다음에 이 토탈 유량과 함께 플러스 해보았는데요. 타임 에버리지 월샷 스트레스랑 레 RRT 값은 이제 이 유량과 굉장히 선형적인 관계를 보였습니다. 다만, 다만 이제 유량이 편차랑 그 아래 지표들이 편차를 비교해 보시면 그 입구 유량의 편차에 비해서 다른 지표들이 이 동맥류에서 지표들이 편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결론은 혈관별 측정 유량이 표준 편차는 이제 평균 유량이 한 10% 나왔는데, 동맥류에서, 아니, 혈관별로 봤을 땐 10%고, 토탈로 봤을 때는 한 5%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동맥류 벽면에서 혈류역 학적 지표는 한 15%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약간 오차가 증폭됐다고 확인했고요. 다만 이제 이 사전 연구는 단일 환자 사례만 분석한 결과고, 그리고 아까 입구류량 측정 단면 위치를 임의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위치가 달라질 경우 이 해석 결과 자체가 아예 달라졌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연구에서는 먼저 케이스를 3개로 늘렸습니다. 요 3건 아까 아까 같은 아까 같은 의료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동맥류는 다음과 같이 위치해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의 경우는 이제 MCA 분지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 환자는 에이콤 분지에 있고, 세 번째는 이제 MCA에 붙어 있긴 한데, 바이퍼 분지형이 아니라 사이드월, 그러니까 측벽에 붙어 있었어요. 사전 연구와 같이 해석은 여기 코디플로 MRI 촬영한 데부터 요 위까지 사용을 했고요. 이번에는 입구류량을 샘플링할 때 코디플로 MRI Z 방향 슬라이스를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함으로써 입구류량 추출하는 위치가 약간 무작위성이 있었다는 그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고 했고요. 아까 그래서 샘플링된 유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량 샘플 중에서 그 토탈 세르 토탈 총 유량 값과 펄스틸리티 인덱스 값을 기준으로 극단 값을 5가지를 선정을 해서 극단 조건 5가지와 평균 조건 하나 해가지고 총 6가지씩, 6개씩 조건을 적용해서 해석을 수행했습니다. 플로 1, 2, 3, 4, 5가 예. 뭘 말하는 거예요? 플로우 1, 2, 3, 4, 5가 이제 각 극단값 순서대로 지정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러면 환자에 대해서 예, 같은 환자에 대해서 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점들이 전부 다 한 Z 슬라이스에서 나온 유량인데요. 그 유량들을 이제 총 평, 총 유량과 펄스틸리티로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두 가, 총유량이라고 하면은 4개, 네, 경동맥 2개, 보테브랄 동맥 2개 해서 4개에서의 유량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합이 고합에서 Z 위치별로 네, 5개가 다르다. 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슬라이스별로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다른 5개를 골랐다. 예, 그, 그러니까 Z 슬라이스가 원래 5개 아니에요? 5개 제- 많았는데 그 중에서 큰 5개를 골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Z 슬라이스 5개였어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세 케이스 중에서 첫 번째 케이스 데이터인데요. 그, 저희가 포티폴로 MRI 상에서 좌우 내경동맥이랑 척추동맥 확인 가능한 슬라이스가 이렇게 10개가 나왔고요. 이 10개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사용했습니다. 음. 10개 중에 5개? 이게 지금 한 환자에 대해서 찍은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한 페이지가 다른 거 환자에서 아니에요? 페이지, 페이지는 같고, 그,
지금 예, 이거 전부, 타임 에버리지 된 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보고 있는 건 타임 에버리지 된 아, 값이. 펄스타일 플로우가 아니고 그냥 스테디 플로우로. 아, 예. 아, 그러니까, 아, 예. 그, 유량은 이렇게 받고, 여기서 이 X축이 이제 시간 평균 유량이고, Y축이 펄스피드. 지금 여기 있는 요거는, 정확히는 이게 마스크를 나눈 것이, 마스크입니다. 각 혈관별로 이제 색깔 부여해가지고, 이게 어디가 어딘지 이렇게 마킹해 올라가지고. 혹시 저 입구 유량을 질문 샘플링을 하나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포디, 포디플로 MRI 데이터가 이렇게 3D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어허. 그, 아마 이 케이스에서는 요 Z 슬라이스 개수가 여기 있는 요 전체 사진 개수랑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Z 방향으로 30개의 그 복셀 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사진 하나는 한, 한 층씩. 예. 음. 그러면 그래서, 유량을 어느 Z 슬라이스에서 내가 지금 뽑느냐를 지금 샘플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요 극단값을 사용한 이유는 이때는 좀, 그때 빨리 학회에 나가려고 해서 빨리 도했다고 일단 극단값을 먼저 골라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제 분석 지표를 5가지로 늘려서 월시어 스트레스, OSI, 알렌티는 똑같이 유지됐는데 여기에 그레디언트랑 다이버전스도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맥류에서 이제 지표의 대표값도 평균값 대신에 이제 그 지표가 큰 값이 보통 중요하기 때문에 상위 90%, 상위 10%, 그러니까 90번째 백분위수 값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콘투어로 나타내보면 이제 각 플로우 조건별로 이제 이 값들이 범위가 약간씩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로우 값을 그냥 콘투어로 나타낸 것이고, 이쪽은 이제 빨간색이 상위 90%, 아니 상위 10%가 빨간색이고, 나머지 파란색은 이제 그 기준값 아래의 값들입니다. 그래서 각 이 플로우 조건이 바뀌더라도 이제 어느 가 지표가 높은 값을 보이는 영역의 위치 자체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이 타임 에버리지 월시어 스트레스 말고도 이제 월시어 스트레스 그라디언트나 다이버전스, OSI, 그리고 RRT 이 값들도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고요. 아, 그 다음에는 이제 동맥류 벽면에서 그 지표의 대표값, 그 상위 10% 그 값을 이제 총유량, 총유량과 펄세틸리티 인덱스에 대해서 풀러서 해본 결과입니다. 여기서 그, 그 사전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월시어 스트레스 관련 지표들은 이제 이 총유량과 꽤나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면 이제 OSI는 이제 경향성의 차이가 약간 크게 나타났고, 그리고 모든 지표들과 펄세틸리티 인덱스 사이 관계는 따로 확인되진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각 값들을 정교화해서 다시 플롯한 결과인데요. 정교화할 때 이제 각 값들을 그 평균 조건 적용해서 구했던 그 값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정교화를 했었습니다. 정교화 결과 이제 타임 에버리지 월샷 스트레스는 이제 거의 같은 선상에 이 지표 분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레디언트도 약간 비슷하지만 이제 다이버전스는 좀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나머지 두 지표는 이제 총 유량과는 큰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런데 여기서 발, 여기서 찾았던 게 이제 이 케이스, 이 P1과 P2가 파란색하고 주황색인데 얘네 둘이 기울기는 거의 비슷한 데 비해 P3는 이제 기울기가 혼자서 좀 다른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P1, P2, P3가 사람이죠. 한자죠. 예, 어. 한 점. 그래서 그 아까 동맥류 사진을 다시 확인하시면 P1, P2는 이제 분지형 동맥류인데 P3는 측벽형 동맥류여서 이 동맥류의 유형 차이가 이제 총 유량과 지표 사이 관계를 약간 좀 바꾸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결론은 이제 병동맥 코디플로 MRI 입구 유량 측정 불확실성이 환자 특정 뇌동맥 CFD에 미치는 정량을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총 입구 유량과 그러니까 토탈 세레브럴 블로우 그리고 월시어 스트레스 기반 지표들 사이에서는 상관성이 나타났지만 동맥류 유형에 따라서 그 민감도가 다르게 나타났고 펄시티리티 인덱스와는 상관성을 뚜렷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유량 조건을 사용할 때는 그, 이건 다시 말씀드려야 되는데 평균 유량 조건을 여기서 별로 표시해 놨는데 이제 이 별을 보시면 또 P1과 P2 레인지 사이에서는 딱 정가운데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P3의 경우는 이제 이 평균 P3의 경우는 이렇게 좀 위아래로 디비에이션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지형 동맥류에서는 평균 조건 사용해도 괜찮았지만 측벽형 동맥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고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리고 지금 연구 범위에서 사용한 유량에서는 이제 월시어 스트레스 기반 지표 분포의 변화보다는 이제 크기 자체의 변화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직 여전히 한계점은 본 연구는 이제 케이스 세 건만 분석한 결과라서 일반성이 좀 모자란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입구 조건의 불확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모델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적 분석은 수행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